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습 문제 세 번째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순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북반구에서 한 변이 1000km인 정사각형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대충 그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000km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남쪽 경계에서는요. 동풍이 10m/s의 속력으로 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동풍이니까 왼쪽으로 가는 바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북쪽 방향으로 100km당 2m/s의 비율로 서풍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서풍이면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자, 이렇게 오른쪽 방향의 성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km를 가는 동안 최종 속력 변화는 얼마가 될까요? 20m/s만큼의 속력 변화가 서풍으로 존재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쵸? 자, 이때 이 지역에서의 순환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환의 정의에 따른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 C는 어떻게 정의를 했죠? 이렇게 속도 벡터랑 거리 벡터의 내적 값을 선적분한 요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와도로부터 모를 곱해서 전체 면적을 곱해서 순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를 따르면 일단 선생님이 이 내적은 우리가 이 두 벡터 사이에 코사인 알파라는 값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결국 의미를 보면 속도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자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남쪽 부분이랑 북쪽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값이랑 속도값이 나와 있습니다. 남쪽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속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m/s가 될 거고요. 거리는 1000km니까 10의 6제곱미터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의 7 제곱미터/s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얘가 플러스 방향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얘가 마이너스 방향의 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0m/s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의 7제곱 이렇게 제곱미터 그리고 퍼세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 값을 일단 구했고요. 보시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 방향의 바람 성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수평 성분의 바람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랑 이 거리가 이루는 각도는 코사인 90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왼쪽과 오른쪽의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의 정의에 따라서 얘를 어쨌든 선적분을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요거 두 개 값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7제곱 제곱미터/s 요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는 건데요. 우리 와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였습니다. 자, 앞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x값이 바뀜에 따라서 v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니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v방향의 바람 성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항은 자동적으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의 와도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얘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라운드 y 100km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5제곱미터당 얼마씩 2m/s의 속력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지금 와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면적은 10의 6제곱에다가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와도 값을 곱해주시면 결국에 계산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7
제곱미터 per sec 이렇게 순환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포텐셜 와도 보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북위 45도에서 두께 10km인 공기 기둥이 산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산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기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때는 요 포텐셜 와도 보존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산맥을 넘기 전 공기 기둥의 상대 와도 값이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F 값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4 제곱. 자, 그리고 H가 10km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산맥의 위에서는요, 두께가 반으로 줄어서 5km가 되겠고요. 이때 와도를 우리가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리고 F 값은 똑같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만 이제 미지수로 두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꼭 계산을 해보세요. 와도 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per sec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와도 값이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음수죠. 그럼 무슨 방향 회전을 할까요? 시계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처음 상태에서는 와도 값이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시계 방향 회전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Z류의 강도는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Z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대 Z류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아열대 Z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계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가 이 한대 Z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는 겨울철에는 훨씬 더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남하한다,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위로 얘기하면 이 친구는 북진, 그리고 이 친구는 남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열대 Z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친구라고 얘기했죠?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적도에서 상승해온 공기에서 서풍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죠. 왜? 전향력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전향력 플러스 여기에서 뭘로 설명한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열대 Z류는 요 가군동량 보존으로 설명할 수 있는 Z류다. 그래서 속력이 한대 Z류보다는 다소 약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한대 Z류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훨씬 더 강하게 부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대 Z류는 겨울철에 더 아래쪽 저위도에서 관찰이 되고요. 훨씬 더 풍속도 세게 만들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리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지구는요,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공전을 하느냐? 자전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받는데 당연히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겨울이에요. 자, 보면 여름에는 저위도건 고위도건 태양빛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위도에 대해서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서는 태양빛을 받아요. 그런데 고위도에서는 태양빛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와 고위도의 온도 차이가 여름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렇다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더 Z류가 강한 이유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제트류는 남북 간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서풍이다. 편서풍 파동에서 편서풍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이거였습니다. 그쵸? 우리가 고緯도랑 저緯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어때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압 경도력의 크기에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이때 기압 경도력은 왼쪽 방향으로, 전향력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풍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서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성에서의 대기 대순환은 그림과 같이 적도와 평행하게 동서 방향으로 흐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얘는 지구에서의 대기 대순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 대기 대순환에도 원래는 두 가지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 가지 세포 모형이 있고요. 이렇게 북반구만 그릴게요. 그리고 이 모형이 나오기 전에는 한 가지 세포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적도지방에서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하고요. 극지방에서는 냉각돼서 하강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어주는 흐름이 하나의 세포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헤들리 순환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가 고려가 된 거죠? 지구의 자전이 고려가 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무슨 힘을 받는 거예요? 전향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어지면서 또 하강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포로 쪼개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건데요. 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보다 자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자전 속도 빠름. 그럼 여러분들 자전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전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발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원래 이렇게 꺾이던 친구가 더 빠른 힘에 의해서 방향이 더 빨리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극지방으로 충분히 이동하기 전에 바로 방향이 휘어버려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목성의 그런 대기를 나타내는 단면도입니다. 보면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자, 올라오는데 바로 이렇게 방향을 꺾인다는 얘기죠. 이 친구도 올라가는데 바로 방향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얘가 수평으로 발달을 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번외 문제로 4-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진다면 I열대 Z류가 형성되는 위도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I열대 Z류는 어떻게 형성된다 했죠? 적도지방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향력에 의해서 꺾여서 대략 30도 정도의 위도에서 만들어지는 Z류를 I열대 Z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자전 속도가 더 빨라지면 당연히 전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지금보다 낮은 곳에서, 낮은 위도에서 I열대 Z류가 형성될 것이다. 목성과 같은 사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비파가 나타나는 이유를 절대와도 보존 법칙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로스비파의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로스비파는요, 위도에 따라서 우리 뭐가 바뀌어요? F값이 바뀝니다. 선생님 적어볼게요. 위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F값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와도 값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와도 값이. 자,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의미하는 와도가 변했으니까 어떠한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파를 우리가 로스비파라고 정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 로스비파 같이 굉장히 파장이 긴 그런 파들, 이 친구는 지금 지구 규모의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우리 기본적으로 포텐셜 와도에서의 이 H 값을 고려하지 않는다. 얘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와도 보존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준선보다 위도가 증가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F 값이 증가하니까 와도 값은 감소해야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음수일 때 무슨 방향의 회전이 발생한다? 시계 방향의 회전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 덩어리가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계 방향의 회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요렇게 얘도 요렇게 회전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파동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됐죠? 이번에는 기준선보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F값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와도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때 얘가 양수이면 우리는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원래 흐름에서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요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회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역시 원래 그림보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서풍 파동은 서진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이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답을 한번 깔끔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부분에서는 로스비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해줬고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다? 절대와도 보존을 여기에다가 언급을 해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동은 서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문제 3번째 풀이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